네, 조남훈 총재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1일 날 그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 부임하시고 지난 큰 일들을 하셨는데 6월 17일 국회에서 이현주 의원 주최 그리고 공공정책 시민감시단과 자유로운 시민연대 주관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경제 원칙이나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또 헌법정신 준수 이런 개념으로 큰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로 부임하시고 쭉 하신 일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는 이제 지난 정책 토론회의 목적이나 그런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의 이대 총재 조남웅입니다. 우리 그 장기 요양인들에게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초대 총재이신 강 총재님과 함께 많은 일을 했죠. 강 총재님이 제가 고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또 저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저한테 이대 총재 제안을 하시고 또 우리 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를 해서 2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이 10년 동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장기요양연대다, 또 백만인 클럽, 또 한국공생협, 또 한장협 여러 단체들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또 자기들 유형에 맞게 싸워왔지만 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죠. 소소한 거는 많이 얻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가가지고 그 지정제 또 신고 허가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뤄왔었던 거고, 특별히 가장 집중적으로 했었던 게 재무회계 규칙 적용에 관한 문제였는데 2012년에 통과된 거를 쭉 우리가 방어하면서 이제 드디어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것이죠. 그런 싸움 결과로 기타 전출금으로 약간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도 얻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했을 때 얻어낸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시장 자유 경제 원칙에 따라서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경영 자율권을 확보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요양 서비스, 또 각자의 자유와 창의, 또 도전 정신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좌절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뤄낸 게 없다라고 우리들을 자아 비판하면서 이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더 집중해서 정말 우리 노인의 문제, 또 장기요양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우리 모든 기본적인 사회질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만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보건복지 정책을 개선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그런 자유롭고 창의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지난 6월 17일 날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했죠. 이현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했느냐? 그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주의적 공공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노인을 섬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세미나 제목도 장기요양 기간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정했고요. 소제목으로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다른 언론사에 뿌린 것은 세금 내고 장사하겠다.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업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요양 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고 장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하지만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공공복지와 또 시장 자유주의적인 복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복지라는 표현도 쓰고 사회주의 복지, 공공복지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데 이제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공공복지에는 한계가 있어서 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복지도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득세를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복지라는 것이 단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에게 그냥 주는 공공부조라고 얘기하죠. 그런 복지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라는 것 자체 말 자체가 그런 개념만 가득 차 있는 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개념은 시장 자유에 따라서 그 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쳐다보니까 일례로 미국의 그 마이애미 해변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온 그 주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다 이재민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슈퍼마켓에서 가서 쌀을 살려고 음식을 살려고 그랬더니 말하면 1불짜리가 100불에 팔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해서 그 마켓 주인을 고발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남들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1불짜리를 100불에 팔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고 여론 재판을 하고 마녀사냥식으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법을 고치고 말하자면 그렇게 비상시국에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상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켓 주인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받을 만큼의 돈을 받은 것 뿐이다. 수요가 많으니까 또 공급의 제약가 적으니까 1불짜리를 100불로 팔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상점 주인을 보호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 노인이 이렇게 많은데 또 노인 빈곤은 문제가 되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것이 바뀌었죠. 그 핵가족화되고 그래서 노인이 그냥 그 독거노인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공공복지, 무조건적인 그런 보편적 복지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복지가 이루어지고 노인을 정말로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남홍 총재님께서 그런 총재를 맡으시고 아주 큰 일을 한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제 회원들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회원들이 총재님을 믿고 따르면서 앞으로 다음이 무엇일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밴드에서 보니까 이제 총재직을 그만두신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으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잠시 좀 총재를 좀 보류하신다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자, 그 배경은 이제 한국 장교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탄생이 이번에 되면서 그 사회복지사 협회를 맡으셔서 더 큰 일을 하시는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굉장히 그 공공정책,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정책이 국가에서 전개될 때 그런 과연 그것이 공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관계부처가 제대로 행정 절차를 밟고 또 어느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공공정책이 수행되는가를 감시하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입니다. 특별히 장기요양 기관의 문제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강세호 초대 총재님이 참 잘하셨고 성경지병이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동참을 했고요. 제가 일시적으로 2대 총재를 맡았지만 이렇게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리더들 집행부 또 저도 이제 요번에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런 분들을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또 병원협회 또 한유총 이런 단체들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권단체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그냥 언론에서 이권단체들의 주장이다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에서 할 때 반대파에 있는 또 보건복지부의 그 마우스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그거는 개인들 그러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권단체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되고 과연 노인의 문제, 노인 요양의 문제는 어떤 것이 맞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로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입니다. 그래서 요양이라든가 그런 글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 단체 이름명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줄곧 이제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 기관장들의 단체가 아니라 저는 요번에 이제 총재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 단체, 병원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병원 단체들은 병원의 이권을 위해서 주장하는 단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활동을 언론에 표출할 게 없어요. 무조건 무슨 말을 해도 너네들 이익을 재상 증식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오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협회가 더 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의료 제도가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권 단체라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기관도 장기요양기관의 그 대부분의 원장들 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중심 역할을 하는 누구죠?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들의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 협회가 사단법인 있죠. 거기는 공공기관의 공공법인 복지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고 관장 출신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협회입니다.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서 많은 얘기를 해왔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사회복지사협회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이렇게 NG가 안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우리가 한국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를 새로 만들어 출범을 시키셨고 이제 단체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단체 등록이 돼서 하는데 또 기존에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차이점, 기존 사회복지사 협회와 우리 한국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차별화해서 할 일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동안 구상하시면서 생각했던 점을 회원님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국가 주도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전에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해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한테 나눠줄 거냐 이것만을 고민하는 곳이 사회복지사 협회이고 그 분야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나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기요양에 저도 발을 들여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 사업자, 민간 영역들은 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재화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려요. 받아서 주는 사회복지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창출해서 제공하는 사회복지하고 틀린 것이죠. 이것을 말하자면 민간 투자복지라고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복지, 장기요양기관들도 민간 투자복지를 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사고방식, 관에서 주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 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머리가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 민간 투자복지를 하신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원장들을 기존에 있는 틀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딪혀 왔던 것이죠. 근데 끝까지 그 싸움을 설득을 못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지사협회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했었지만은 모든 사회복지사 학과의 교수들은 대부분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에서 어떤 재정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공공의 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만의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사, 특별히 민간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제도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돈 내고 어르신들은 돈 내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그 욕구들을 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제시하는 그 매뉴얼, 그 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노인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모실 때 수긍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만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노인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사적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 나름대로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법 제도로서는. 물론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누가 막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평가를 받고 뭐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틀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그런 틀을 깨트리고 민간 영역의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 협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조남웅 촌장님을 뵌 건 2012년 7월 1일 국회에서 그 한노협 주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한노협이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한노협이 중추적인 그런 그 회원들에 대한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그런 찰나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남웅 총재님 그때 이제 한국공생협이라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협회를 창립하시고 제 1대 회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공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리단 총재님까지 역임하시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 협회를 맡으셔서 또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셨는데, 자 이제 그 한국 사회복지사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는 지금은 일단 말하자면 임의 단체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포부가 있으실 거고, 또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조남웅 이제 회장님으로 불러야 되겠죠. 조남웅 회장님께서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포부에 대해서, 앞으로 5년 후의 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제 발족해서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 포부랄까 꿈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말 인간답고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찾고 회복하고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인간답고 참 모두가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인을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제도, 그런 또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깊숙이 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누구나. 근데 자꾸 노인들을 자꾸 무시하고 그냥 큰 소리치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노인을 국가가 책임진다. 노인이 치매 걸리면 국가가 책임진다. 그러면 노인이 치매 걸리면 자녀가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하면 노인은 그 자녀가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우리나라 모든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노인을 이렇게 버린다거나 요양원에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 장기요양 사회복지사협회는 정말로 진심으로 노인들을 특별히 내 부모처럼 정말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그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나름 다들 뭐 밴드라든가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로 가장 큰 조직,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한다든가, 좋은 분들이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돼서 정말 그 한 마음으로 우리 문화를 변화시키는, 또 복지의 관점을 바꾸고 그러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서는,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정말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똑바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를 해나갈 것인가, 또 인간에 대한 학문인데 인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도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귀하게 이제 찍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공생 원장님들 정말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못해서 한 70%에 이르는 기관들이 폐업하고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만인 클럽, 또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우리가 정말로 떼학볕에서 또 혹한의 겨울에도 이렇게 정부와 싸울 때 늘 함께 해주시고 이불 덮어주시고 부채 붙여주시고 땀 닦아주시고 했던 우리 원장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를 내려놓지만 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 사회복지사협회, 또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저는 꽂혀가지고 굉장히 시민활동, 또 정치활동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뭐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 세력들,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고 온몸을 불살라서 그들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가장 또 내면적으로는, 내 자신적으로는 사회복지사로서,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마음 편히 근무하고 마음 편히 기쁨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장기요양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이 되도록 제도 개혁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